장례식장 한복판,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던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그가 내 앞에 서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 그 눈빛. 10년 전 내 손으로 땅에 묻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다.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늘 한결같은 미소로 나와 아들을 보듬어주던 그 사람. 그리고 내 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항상 나에게 엄마, 이건 왜 그래? 라며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들께 칭찬을 자주 받았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저녁밥을 먹으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던 그 평범한 일상이 내겐 전부였다. 아침이면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힘내자고 말했고, 아들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이면 남편이 퇴근해 돌아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나는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다. 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다. 나는 평소처럼 아들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만난 남편의 얼굴도 창백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텼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 아직 어린 내 아들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내 삶도 멈췄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숙제 공책, 침대 위에 던져진 인형, 아직도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이불. 나는 매일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위로하며 겨우 버텼다. 남편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다. 우리는 함께 아들의 사진을 보며 그 아이가 남긴 추억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이 이제는 정막만이 맴돌았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아들의 빈자리가 우리 가정을 갉아먹었다. 남편은 점점 쇠약해졌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도 활기차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봤다. 밤이 되면 한숨을 쉬며 아들의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나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도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있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슬픔에 갇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
평소에도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아들을 잃은 후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병원에 다녀오라는 내 말에도 남편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어깨가 점점 더 축 처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지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병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다. 나는 남편을 간호하며 다시 한번 가족을 잃을까 두려웠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나는 남편에게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멀리 있었다. 남편은 점점 기력이 쇠해졌고 결국 얼마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아들의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남편과 아들, 내 전부였던 두 사람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 앉아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시리게 공허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는 인생. 나는 그저 멍하니 장례식장 한가운데 앉아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웃던 모습, 함께 나누던 따뜻한 저녁 식사, 주말마다 함께 걷던 공원길.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친척, 이웃,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들 나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만 반복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그 외로움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는 삶.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일이었다. 장례식장에 앉아 나는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평범했던 일상, 소중했던 가족,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극. 그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이 한창일 때였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나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내려다보는 그 자리,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손님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은 귓전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조의를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말들이 반복되며 공허한 메아리로 들렸다. 그런데 그때 문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가 급히 들어오더니 복도 끝에서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랐다. 한 뼘 정도 더 큰 키에 핏줄이 선명한 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는 빛을 반짝이며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띈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어딘가 익숙한, 그러나 동시에 낯선 그 눈동자.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위험이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분 누구지? 유명인 같아. 아, 저 사람 뉴스에서 본 적 있어. IT 업계에서 이름 날리는 그 사업가 아닌가? 수군대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왜 이런 유명인이 남편의 장례식에 오는 걸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우리 가족은 특별한 인맥도 없었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내 앞에 서자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유감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자 갑자기 10년 전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던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멎을 듯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오른쪽 눈썹 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자리. 나는 숨이 막혔다. 아들도 교통사고 당시 그곳에 똑같은 상처를 입었었다. 병원에서 그의 시신을 확인할 때 그 상처를 보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온 건 순전히 본능이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흔들렸다.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된 그 재벌 3세 아니야? 아, 맞아. 작년에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그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이미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든 감각이 그 남자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는 내게 조용히 명함을 건넸다. 두꺼운 종이에 새겨진 이름과 직책. 알고 보면 국내 최대 IT 기업의 CEO라는 그 직함보다 그의 이름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김민석. 내 아들의 이름은 김민우였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뒤흔들었다. 제가 조금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의 말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다. 나는 왜 그가 나에게 미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다. 어떻게 그이와 안면이 트이신 건가요? 그런데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과는 면식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황급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보았다. 조문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후에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 줄의 맨 끝으로 물러났다. 그가 떠나자 장례식장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저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속마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왠지 모를 친숙함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심장을 핥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그는 조용히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그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10년 전 아들이 방과 후에 창가에 앉아 숙제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나는 눈을 비비며 그 환영을 지웠다. 결국 모든 조문 의식이 끝났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서며 내게 다가왔다. 제게 30분만 주시겠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남은 친척들도
우리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장소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장례식장 뒤편의 조용한 휴게실로 들어섰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내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앉았다. 먼저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내밀은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사진을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숨이 탁 막혔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에 내 가족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남편과 나가 아이를 사이에 두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은 내가 오직 한 장만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가 이 사진을 어디서 얻으셨죠? 내 목소리가 극도로 떨렸다.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렸다. 팔뚝에는 길게 난 흉터가 선명했다. 그 모양새, 위치, 모든 것이 내 아들이 사고 당시 입은 상처와 똑같았다. 제가 그날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내 눈앞이 아찔해졌다. 장례식장 뒤편 휴게실의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창가에 앉아 희미한 빛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그의 코끝 굴곡이 남편과 닮았다. 손가락으로 컵을 잡는 방식, 목소리 톤의 떨림 모든 게 혼란스럽게 익숙했다. 10년 전 저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그의 말이 침묵을 깼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나는 숨이 탁 막혔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들은 바로 그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다. 이것 기억나시나요? 지갑 속에는 내가 아들에게 선물한 미키마우스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10년 동안 먼지가 앉은 그 스티커는 아들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어떻게 이걸? 내 목소리가 부들거렸다. 사고 후 이 지갑만 제 주머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습기로 번들거렸다. 입양 가족이 이 스티커를 보고 한국 아이임을 알았대요. 나는 지갑을 붙들고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 그 스티커 아래 작은 낙서, 내가 아들의 이름을 써준 김민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올리며 팔뚝의 흉터를 드러냈다. 7cm 길이의 울퉁불퉁한 자국, 아들이 6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와 완전히 일치했다. 외과 수술 기록도 있습니다. 병원 문서를 펼치자 2015년 3월 15일 수술 일자가 찍혀 있었다. 바로 그 사고 다음 날이었다. 기억을 잃은 채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의 말이 이어졌다. 새 가족은 저를 마이클이라 불렀죠. 매일 밤 꿈에서 한국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갑자기 내 방언을 그대로 따라했다. 엄마 밥 먹자. 그 말투가 아들과 꼭 닮아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20대 초반의 모습, 아들이 성장했다면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았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시간이 멈춘 내 기억 속 아이와 현재의 그가 겹쳤다. 이게 정말 당신이에요?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99.99% 일치.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손이 저려왔다. 왜 이제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설명했다. 기억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꿈속에서 계속 초록색 교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아들의 초등학교 개교 기념일에 입었던 그 드레스 색깔이었다. 그는 입양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였다. 미국 이민국 문서, 아동보호소 기록, 모든 서류에 언론 코리언 차일드라고 적혀 있었다. 새 아빠가 말했어요. 구조 당시 제 몸에서 한국어 단어가 나왔다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계속 엄마라고 불렀대요. 나는 그제야 눈앞의 남자가 왜 이토록 익숙한지 깨달았다.
그의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반점과 똑같은 위치였다. 이건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부모는 이걸 운명의 표시라 했죠. 그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 초음파 사진 내가 임신 5개월 때 찍은 것과 똑같은 각도의 사진. 이건 제가 찾아낸 병원 기록입니다. 사진 뒷면에 내가 쓴 우리 민우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병원 로고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 것이 분명했다. DNA 검사도 했어요. 그는 머리카락 샘플이 든 봉투를 보여주었다. 어젯밤 엄마의 머리카락을 몰래 얻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가 앉았던 자리에 머리카락을 주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검사 결과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는 그의 모습에 새겨져 있었다. 15분 전 시간이 정지해 있었다. 이 모든 게 너무 놀라워서 내가 중얼거리자 그는 조용히 일어서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10년 전 아들의 것과 판박이었다. 엄마가 제게 해준 김치전 아직도 못 잊어요. 그 말에 나는 주먹을 입에 물었다. 김치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내 손맛이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10대 시절 자신이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엄마, 아빠, 저 여기 잘 지내고 있어요. 꼭 다시 만나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과 같은 톤이었다. 방 안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제가 민우예요, 엄마. 그 순간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의 품에서 아들의 옛 향기가 났다. 유년 시절 머리카락에 바르던 그 샴푸 향기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그의 옷깃이 내 눈물에 젖어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모든 게 꿈만 같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뛰고 있는 심장 소리 살아있는 증거였다. 내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 속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외로움과 결연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이 내 마음을 더 크게 울렸다. 사실 엄마 저는 사고 이후에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 한국어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곁에는 낯선 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입양해 주셨죠.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겪었을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리움을 상상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어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낯설었죠. 하지만 입양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고,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공부에 매달렸어요.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컴퓨터에 특별한 흥미를 보였고, 선생님들도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가 차분하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려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각종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창업 동아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때 만든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됐죠. 20대 초반에 첫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해서 글로벌 IT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됐어요.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나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곤 했어요. 낯익은 골목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한국어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이 먹먹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게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입양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부모는 흔쾌히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입양 당시의 기록, 병원 자료, 경찰 보고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모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계속 진실을 찾으라고 속삭였거든요. 몇 년 전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입양 전 병원 기록에 남아있던 한국 이름, 그리고 사고 당시의 신문 기사. 그는 그 기사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아있던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혹시 내가 이미 그를 잊었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내 삶을 조금씩 알아갔다. 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모습.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언젠가 꼭 용기를 내어 내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의 장례 소식을 듣고서야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루면 영영 엄마를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망설임과 결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이제라도 꼭 엄마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세상에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엄마, 지금까지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유산에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을 더해서 엄마가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엄마 곁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의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따뜻한 손길,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배려와 사랑.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내 품에 안긴 그는 어린 시절 내 아들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다시 만났다고 느꼈다. 그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여행도, 취미도, 새로운 도전도. 그는 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믿기 힘든 재회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자 사이다 같은 반전이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내 곁에 내 아들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였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다시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고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희망과 사랑, 그리고 용기의 증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 아들이 내 곁에 있고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란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남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친척들과 지인들은 각자의 슬픔에 잠겨 조용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내 곁에 선 낯선 남자 아니, 이제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그 사람 내 존재가 장례식장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의 눈빛과 행동, 그리고 나와 나누는 미묘한 교감에 사람들이 점점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친척들이 하나둘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분은 누구예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내 아들이야. 10년 전에 사고로 잃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그 아들이 맞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의 존재는 곧바로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정말 민우가 맞아? 어떻게 살아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던 거야? 질문이 쏟아졌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고 이후 기억을 잃고 해외에서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최근에서야 기억이 돌아와 가족을 찾게 됐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적이네, 기적이야라고 중얼거렸다. 주변에서는 각종 소문과 의심이 쏟아졌다. 혹시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건 아닐까?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 집 아들이 될 수 있지? 심지어 몇몇은 그가 유명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설마 TV에서 봤던 그 사람 하며 휴대폰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나는 이미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99.99%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곧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그가 보여준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진실을 증명했다. 그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상처,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그에게만 불러주던 별명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는 가족 사진 속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 집의 오래된 물건들에 얽힌 사소한 추억까지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가 내게 건넨 오래된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미키마우스 스티커, 내가 손수 써준 이름표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가족들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다. 정말 우리 민우가 맞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다. 그제야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며 살아서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온 건 더 큰 기적이야라고 감탄했다. 그의 이야기는 곧 장례식장 밖으로 퍼져나갔다. 친척들, 이웃들, 남편의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 이 놀라운 사연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 10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더라. 그 아들이 알고 보니 세계적인 사업가래. 동네 어귀마다,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 하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늘이 도운 거야. 평생 착하게 산 보람이 있네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 기자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정말로 실종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맞습니까? 기자는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할 만한 사연이라며 취재를 요청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아들과 상의 끝에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곧이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이런 기적 같은 가족 재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전했다. 뉴스와 미디어는 우리 가족의 재회를 대서특필했다. 10년 전 사고로 실종된 아들,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장해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다. 유전자 검사로 밝혀진 극적인 가족 상봉, 전국이 눈물.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오고 아들의 성공 스토리가 기사로 쏟아지자 나는 한순간에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친척들은 이제는 우리 집안이 자랑거리야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심지어 몇몇은 내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오랜 세월 조용히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뉴스와 신문, 인터넷 기사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다니. 하지만 이내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가족만의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정말로 기적은 있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받은 기적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가족이 받은 이 선물, 세상과 나누자. 아들은 자신의 성공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머물지 않는다. 내 아들이 내 곁에 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상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주목했고 나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믿기 힘든 반전과 기적의 사연은 이제 우리 가족뿐 아니라 세상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나는 한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재회와 그 뒤를 이은 세상의 관심 그리고 내 아들이 다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삼스럽게 나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친척들과 이웃, 심지어는 동네에서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나를 축하해주러 찾아왔다. 정말 축하해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마음 놓으세요. 정말 잘 됐어요. 나는 그들의 축하와 위로에 감사하며 내 삶에 찾아온 이 기적을 조용히 곱씹었다. 아들은 내 곁에 머물며 잃어버린 10년을 하나씩 채워주려 애썼다. 우리는 함께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고 아들은 어릴 적 자주 가던 동네 공원에 나를 데려가 주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아들은 말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잊지 않을게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가 곁에 있어주니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아들은 자신의 성공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것처럼 저도 이제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들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엄마,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나누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책임감과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다. 아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 곁을 지킬게요. 아버지의 뜻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요. 그날 남편의 묘 앞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아들이 내게 건네는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인사에 나는 설렘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소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내 아들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아들은 내게 새로운 취미도 권했다. 엄마, 그림 그려보시는 건 어때요? 어릴 때 엄마가 그려준 그림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곁에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방송국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고 우리는 가족의 재회와 그 뒤에 이어진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저도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그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엄마,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살게요. 우리 가족이 받은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1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내 아들은 내 곁에 있고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꾼다. 내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나는 가끔 남편의 묘를 찾아가 조용히 속삭인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돌아왔어요.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내 인생의 사이다 반전이다. 이제 나는 과거의 슬픔에 머물지 않는다. 내 곁에 내 아들이 있고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